제1부 거울 속의 낯선 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세수를 하시다가 거울을 보셨나요? 거울 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당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낯선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까?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 눈가에 내려앉은 그림자, 성긴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하얀 두피, 손등에 떠오른 검버섯, 예전처럼 곱게 펴지지 않는 허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속에 어렴풋이 비치는 물음표.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경험합니다. 60대를 넘어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낯설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요. 경기도에 사시는 박영숙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음은 아직 30대 같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손줄을 안으면 팔이 저리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오후만 되면 피곤이 몰려옵니다. 예전에는 한 손으로 쌀 20kg 포대를 번쩍 들었는데 이제는 장바구니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자식들은 독립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고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입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바빠서 전화 못했어요. 그 말 속에서 당신은 읽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맛있는 것은 자식 입에 먼저 넣어줬고 아플 때도 참으며 자식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30년, 40년을 달려왔는데 이제 멈춰서 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빈 둥지, 빈 식탁, 빈 마음.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이철수 할아버지는 퇴직 후 2년째 집에만 계십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무료함이, 2년이 지나자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이렇게 그냥 늙어가는 건가?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켜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다시 잠이 듭니다. 이것이 삶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평생 일하며 기다렸던 노후입니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이 먹는 게 이렇게 서럽고 두려운 줄 몰랐어.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사회는 당신을 노인으로만 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때, 마트에서 할인 쿠폰을 받을 때, 병원에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확인합니다. 아, 나는 이제 늙은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삶의 의미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스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이 먹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쇠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완성의 시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평생 병약한 몸으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편두통, 시력 저하, 소화불량. 그는 40대 중반에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5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철학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통해 노화라는 고통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그 속에서 다시 빛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30분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주시겠습니까? 제2부 고통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과정이다. 니체는 삶을 긍정한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긍정하기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평생 병마에 시달렸으며 사랑했던 여인에게 거절당하고 그의 책은 생전에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삶을 긍정할 수 있었을까요?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나는 이미 늙었는데 뭘 더 강해져? 하지만 여러분, 니체가 말하는 강함은 육체적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강함, 존재의 강함,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무수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거나, 가난을 이겨냈거나, 배고픔을 참았거나, 폭력을 견뎠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거나, 그런데도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은 이미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죽이려던 모든 고통들이 결국 당신을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자식들은 급식비를 내지 못해 학교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버텼습니다. 빚을 다 갚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70이 되자 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만 하며 살았을까? 나는 뭐가 된 거지? 할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자신의 눈빛이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흐릿했다는 것을. 젊었을 때의 나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약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야.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조각가가 대리석을 깎아 조각상을 만들듯이 인생의 고통은 당신이라는 존재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냅니다. 젊었을 때 당신은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돈, 명예, 타인의 인정, 사회적 지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순수한 나 자신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자기 극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것,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 여러분,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껍데기들이 벗겨지고 가장 본질적인 당신만 남는 정제의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 당신은 남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옷차림,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서 좋은 게 이제 남들 눈치 안 봐도 돼.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정신의 자유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민호 할아버지는 평생 회사 생활을 하며 상사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부당한 대우도 견디며 35년을 일했습니다. 퇴직 후 할아버지는 처음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자유로워.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보고서를 쓸 필요도, 상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하고 싶었던 등산을 시작했고 산악회에 가입했으며 지금은 주말마다 전국의 산을 오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등산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 노화도 당신의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부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주름은 당신이 웃으며 살아온 증거입니다. 흰머리는 당신이 견뎌낸 세월의 훈장입니다. 굽은 허리는 당신이 짊어진 무게의 흔적입니다.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위대합니다. 제3부 당신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라. 니체 철학의 핵심에는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공식은 이것이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것, 다르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 속에서도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반발합니다. 운명을 사랑하라고? 내 운명이 뭐가 좋다고? 나는 평생 고생만 했는데.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운명사랑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긍정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이렇게 나눕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했던 순간과 불행했던 순간, 성공과 실패,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서울에 사시는 한 명의 할머니는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자식을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공부를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의 인생은 했으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할머니를 점점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니체의 영혼의기 사상입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만약 어느 날, 어느 밤 악마가 당신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당신이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당신은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많이 살아야만 한다. 거기에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모든 고통과 모든 쾌락, 모든 생각과 한숨, 당신 삶에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당신은 이 악마를 저주하겠는가? 아니면 축복하겠는가? 이 질문은 무섭습니다. 당신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 이 노년의 시간도 기꺼이 다시 살겠습니까? 관절이 아픈 이 아침도, 자식이 연락 없는 이 외로운 저녁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이 순간도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니오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는 것은 이 순간을, 이 고통조차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고통을 사랑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편안하고 행복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들 때였습니까?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인내를 배웠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속에서 당신은 검소함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병을 앓았지만 그로 인해 당신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기쁨도 깊어질 수 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정혜 할머니는 55세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5년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해? 왜 하필 우리 남편이? 하지만 60세가 되던 해 할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돕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처지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 순간 상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줬는데 할머니는 알아주시는군요. 박 할머니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의 고통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구나.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나는 편안했겠지만 지금처럼 깊은 사람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고통이 나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 속의 모든 고통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씁니다.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순간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을 만큼 살아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저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주저함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에 대한 후회를 멈추십시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라는 생각은 독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더 늙으면 어떡하지? 병들면 누가 돌봐주지? 이런 걱정도 독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눈을 뜨고 보는 이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나무를 봅니다. 새소리를 듣습니다. 바람을 느낍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안 보였어요. 바쁘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 아침이 새롭습니다. 똑같은 공원인데 매일 다르게 보여요. 이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운명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신의 나이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주름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느린 걸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모두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제4부.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많은 분들이 니체의 철학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이야. 하지만 현실은 달라. 나는 늙었고 아프고 외롭다고. 맞습니다. 철학이 현실의 고통을 바로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당신이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초인을 슈퍼맨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인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너희는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60대, 70대에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 이미 늦었어.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 하루 더 늙습니다. 1년 후면 1년 더 늙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첫 번째 실천. 몸을 움직이십시오. 니체는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걸으면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산책을 사랑했고 걸으며 사색했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관절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해. 허리가 아파서 못 나가.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정말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전주에 사시는 정순옥 할머니는 70세까지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1세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못 쓰게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못 걸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20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40분을 걸었습니다. 1년 후 할머니는 매일 1시간씩 걸었고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74세인 할머니는 동네 걷기 모임의 리더입니다. 다른 노인들에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공원을 10분만 걸으십시오.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니체는 말합니다. 춤출 수 없는 자는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춤이란 무엇입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느리더라도 아프더라도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배우십시오.
많은 노인들이 배움은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견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발달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은 것이다. 서울에 사시는 이경숙 할머니는 65세에 한글을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65세에 한글을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평생 글을 읽지 못했고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할머니는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읽어주세요 라는 손주의 말에 할머니 눈이 안 좋아서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을까? 할머니는 주민센터 한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 할머니보다 어렸고 할머니는 가장 느렸습니다. 하지만 3년 후 할머니는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주에게 처음으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잘 읽으시네요.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악기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으십니까? 외국어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컴퓨터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급하게 배웠다면 지금은 천천히 깊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평생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그게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대전에 사시는 김미자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도 할머니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침을 차리고 집을 청소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데 남편이 왔습니다. 여보, 저녁은 뭘 먹지?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밥 짓는 기계였구나. 퇴원 후 할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일주일에 이틀은 내가 저녁을 안 차릴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남편은 황당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이틀 할머니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영화를 보거나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라면만 끓이더니 이제는 간단한 찌개도 끓입니다. 남편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쉬니까 나도 뭔가 해야겠더라고. 요리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전화도 받지 마십시오.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그냥 멍하니 앉아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니체는 감사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것에 감사하려 합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감사하지. 돈이 많으면 감사하지.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조영희 할머니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10kg이나 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가.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산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항암 치료를 받으며 할머니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구토를 안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딸이 전화해줘서 감사합니다. 2년 후 할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사 일기를 씁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불평만 했어요. 이것저것 불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자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것을 먹었다. 오늘 친구와 통화했다. 그렇게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삶을 긍정하는 자만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5번째 실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많은 노인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은 60년, 70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주는 미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신청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내일도 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매주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든, 이웃을 돕든, 손주를 돌보든, 친구를 위로하든, 작은 도움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제5부. 다시 일어서는 그대에게.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통해 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완성시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은 60년, 70년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금의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지나간 모든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순간을 사랑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몸을 움직이고 배우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넷째, 당신은 초인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거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극복하고 오늘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평생 당신은 누군가의 누구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 하지만 이제는 나로 사십시오. 당신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자식의 삶입니다. 자식이 효도하든 안 하든 그것은 자식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오늘 행복한가? 내가 오늘 의미 있게 살았는가?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70세까지 자식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 5년은 저를 위해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지금 수채화를 그립니다. 매주 전시회를 보러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을 갑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죠. 엄마가 왜 저래?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존중해줘요. 오히려 엄마 멋있으시다고 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우울하고 의존적이면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내가 내 삶을 살으니까 자식들도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니체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글을 썼습니다.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난 후에도 그는 삶을 긍정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 중 하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똑같은 삶을 살 것이다. 니체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긍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기꺼이 다시 살겠습니까? 만약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지금부터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낯설었던 그 얼굴을 다시 보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흰머리 하나하나가 당신의 역사입니다. 그 굽은 허리가 당신이 짊어진 무게의 증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이겨냈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이 되어라. 모든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라. 당신은 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따뜻하게 빛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노년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당신이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